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안보에 관련하여 정말로 급박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미국 측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완전 세상을 삼켰던 팬데믹이 백신과 함께 어느 정도 심각성이 사라지자 그동안 자국의 내부에만 신경 쓰던 각 국가들이 다시 외부 쪽으로도 눈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과 문제가 한 번에 터져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바가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 백악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정한 정책을 한국을 위해서 해제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것이 뜻하는 바가 각국에 전달되면서 주변국은 물론 세계에서 한국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재팬 패싱에 대처하는 일본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의회 제도는 독특한 양원제이며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상원 의원은 의석수 100으로 각 주별로 2명씩 직접 선거를 통해 선발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미국의 각 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중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원 의원은 435석으로 고정되어 있고 각 주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됩니다. 이름처럼 상하의 계급 개념은 아니며 서로 입법안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때 양원의회가 한마음으로 백악관의 결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 관련하여 대응이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집권 당시에 비전 중 하나로 한반도의 평화로 가지고 갔을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인 모습으로 가져가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고 미국의 국방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려 했고, 양원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2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규제를 폈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한국은 아시아의 핵심 안보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언제부터인지 일본은 핵심 축에서 멀어지고 한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서는 북한보다는 중국 쪽에 훨씬 신경을 쓰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위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하원의원회에 이어서 상원회에서도 삭제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원의원회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명시하면서 발표한 문구는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말했으며, 상원에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를 지지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가 향후 양원 합동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련할 법안에 주한미군 주둔에 관해 어떤 형태의 문구를 반영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미국으로서는 트럼프의 정책처럼 미군의 주둔 자금을 한국에 더 부담하거나 일부를 철수시키는 편이 좋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도 위협으로 여겨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미국의 본토 방위이고 위치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가장 위협적인 중국을 견제하기도 좋아서 현재 인도 태평양의 긴장된 상황을 보면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낸 성명처럼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국과 더욱 강력한 군사협력을 통한 안보체계를 가지는 것이 미국에게는 더 이득인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무기를 규제하던 사항들을 미국이 풀어주자마자 우리나라는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위협할 미사일과 무기들을 바로 만들었고,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북한의 정보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능력을 인정해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호주가 결성한 오커스 때문에 호주의 핵잠수함을 판매하지 못한 프랑스는 핵잠수함을 가져야만 하는 나라라며 우리나라에 관련 기술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미국을 향한 항의 같은 말을 하였는데요. 물론 프랑스는 크게 믿기 어려운 국가이고 화가 나서 한 이야기가 맞겠지만, 한국 같은 나라에 어필하는 것이 충분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미국의 언론에서도 호주뿐 아니라 한국도 핵잠을 줘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도 우리나라의 경항 공모한 건조에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위에 두 나라는 판매가 목적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잠이나 항모를 가질 수 있는 나라라고 인정하는 것이라서 현재 한국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모여있는 동아시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긴장의 핵심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쿼드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헌법상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인도 태평양의 안보에 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더 많은 롤을 주어 재팬 패싱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전 세계의 흐름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다시는 일본이 한국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전한 전범국이면서 왜 자꾸만 안보의 중심에 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사이에 정말 완전히 사이드로 밀린 일본인들의 다양한 반응 보시겠습니다. 한국이 협약을 어기고 비밀리에 무기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었던 점이 어필되었네. 확실히 저 작은 나라에서 일본과 국방비가 비슷하고 국방력이 세계 6위까지 올라온 건 굉장하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한국만한 나라의 위치나 무력 이상이 없는 게 맞아. 아베 때문에 그나마 한국과 맺고 있던 지소미아가 끝났고 일본은 한국의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 지소미아는 일본에 훨씬 이득인 조약이었는데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일본은 알 수가 없지. 당시에 상원과 하원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뜻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는 게 어쩐지 좀 부럽게 느껴진다.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일은 2차 대전 때 원폭을 투하한 것 말고는 아마 없겠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주둔군을 늘려줘. 이러다가 일본에 있는 미군들이 전부 한국 가겠어. 그거야말로 정말로 미국에게 버림받은 거다. 내가 관료들이 한국처럼 로비를 하지 않으면 일본은 완전 무방비가 되고 말 거야. 트럼프가 집권할 시기가 확실히 일본에 좋았지? 주한미군, 철수의 코리안 패싱까지 하면서 아시아의 중심은 완전하게 일본이었는데 아베와 트럼프 둘 다 실각하면서 완전 떨어졌다. 골프나 치러 다니는 국가 정상들이 일을 똑바로 했을 리가 없는 게 맞겠지. 일본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안보협약에 완전하게 롤을 가지기가 힘든 게 사실이야. 미국이 규제를 풀고 일본의 헌법이 개정되어서 일본이 군대를 가지게 된다면 한국의 자리는 모두 일본이 차지할 수 있게 될 텐데. 고노다로가 총리가 되어 저 일들이 일어나서 일본이 군대를 가지게 된다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일본인들이 파병을 가거나 공격을 해야 하는 군대에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좀 도둑질이나 하고 해외로 가라면 그만두는 게 현재 일본의 자위대인데 군대라고 다를 것 같냐? 주한미군 축소 규정이 사라진다면 오히려 미군이 많이 축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 한국이 왜 저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더 줄이는 걸 막는 용도였으니 상식적으로 다시 나아지는 거지. 한국이 더 강해지고 핵심 국가가 된다면 가장 곤란한 것은 당연히 북한이고 그 다음이 중국 그리고 나서는 일본이 될 것이 너무 뻔하잖아. 일본 정부는 한국을 견제하지 않고 뭐 하냐. 이러다가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라도 하게 되면 일본을 쳐들어올 게 분명해. 한국은 중국에게 이미 경제보복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났었기 때문에 면죄부를 얻었고 지금 중국이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아직 친중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한국에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쿼드 때문에 고탕할 차례지. 중국은 딱히 쿼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일본이 들어와 있어서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 한국 사드치 했을 때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서. 일본 공격권도 없는데 무서워할 리가 없지. 까딱 잘못 움직이면 생카쿠 열도를 빼앗으러 올걸. 재팬 패싱 당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놈들이 있는데 군사적인 목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편이 안전하잖아. 진짜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북한이나 한국,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면 동맹도 없는 일본을 누가 도와주러 오겠냐?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도 지금 스가가 만들어 놓은 일본처럼 완전하게 망가지면서 미국과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을 망칠 만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한국이 군사적인 방패가 되어서
전쟁에 포화해서 일본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전혀 한국이 군사안보 부분의 중심이 되더라도 하나도 부럽거나 분하지가 않아. 미세먼지와 황사처럼 모두 한국이 막아줘. 한국이 계속 미사일도 만들고 항모도 생기고 핵잠수함까지 생기게 된다면 일본의 방어력으로는 절대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가 없는 게 확정이다. 이쯤 되면 한국과 화해하고 지소미아도 하고 군사동맹도 이루는 게 일본에게 이득이 아닌가? 한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만 한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